안녕하세요. 통일기자비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자, 그런데 이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좀 한번 보시죠.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쟁이 끝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이라도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휴전 상태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번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정상적인 모습으로만 이루어져 있을까요?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모습, 딸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모습. 이건 여러분들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근현대사를 겪으며 신분제, 식민지, 절대 빈곤, 독재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지금 어때요? 여러분요, 이리 오너라! 양반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평등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6.25 전쟁 직후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하면 누구나 떠올렸던 그 코리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빈곤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풍요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대통령을 자기들끼리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뽑은 그런 독재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요, 앞선 세대로부터 정말 많은 역사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도 역사에 무임승차하면 안 되겠죠.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줘야 될까요?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일된, 하나 된 조국을 남겨주는 것.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 앞선 세대 역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며 우리에게 오늘을 주었듯이 우리 역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주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요,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남북 최초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사진 유명한 사진입니다. 네, 당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이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 북한에 갔는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이 독약 앰플, 무슨 일 있으면 깨물고 그냥 죽으려고 이 독약 앰플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만남을 계기로 해서요, 우리는 평화, 통일 3대 원칙을 확립합니다. 자,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한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자, 이 통일 3대 원칙은요, 지금까지도 유효하고요, 이 통일 방법의 튼튼한 뼈대가 되고 있고요. 이후 많은 남북 합의는 모두 바로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요, 노태우 정부에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북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특히 박정희 정부의 그 7.4 남북 공동성명이 비공식적 만남에서 탄생했다면 남북 기본합의서는 공식적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나옵니다. 남과 북은 그럼 어떤 관계냐?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전혀 다른 A, B 이런 국가냐? 아니다. 남과 북은 잠정적인 특수 관계다. 영원히 이런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잠정적으로만 나누어져 있는 특수한 관계일 뿐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과 북의 그럼 교류는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관계냐?
아니다. 민족 내부 간 교류다. 와우. 자, 이렇게요. 이 노태우 정부는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밝힌 통일 3대 원칙에 살을 붙여서 남북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 일제 이러한 원칙과 개념 속에서 실질적 교류의 길을 터야겠죠. 자, 이 역할은 또 김대중 정부에서 그 바톤을 이어왔습니다. 아, 이 장면 저희 생생합니다. 너무 감격이었어요. 제가 너무 이때 감정이 막 벅차 올라가지고 순간적으로 당시 교무실 선생님들한테 모두 냉면 쏘았던, 그 집에 와가지고 아주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최초의 정말 남북 정상간 만남, 그리고 나온 6.15 남북 공동선언. 사실 당시만 해도요, 남북은요 통일 후에 어떤 국가 모습을 만들 것이냐에 따른 의견이 좀 달랐어요. 남한은 연합제였고요, 북한은 연방제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시죠? 연합제? 연방제? 이게 뭐예요? 이거를 또 개념을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뭐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요걸 제가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합제는요, 유럽연합 한번 떠올려 보세요. EU, 유럽연합. 자, 보세요. 분명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릅니다. 그죠? 유럽은. 그런데 EU라고 해가지고 그 서로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형태잖아요. 연방제는요, 미국 연방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 안에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여러 주들이 소속되어 있는 형태. 좀 이해되세요? 다르죠? 자, 이 통일 방안을 연합제로 할 것이냐, 연방제로 할 것이냐, 이게 해결돼야 통일 3대 원칙과 남북관계 규정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통일 뒤 하나의 조국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차이가 커요. 자, 그런데요, 이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면 중국에는 하나의 국가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출발점이 형성된 겁니다. 와, 정말 아닙니다.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은요, 실제적 교류의 길을 열어놓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이 금강산 육로 관광길이 뚫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개성공단이 열려가지고요, 정말 우수한 북한의 노동력하고 뛰어난 남한의 자본이 결합해서 정말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냅니다. 일부이긴 하지만요, 이산가족 상봉도 또 이때 이루어집니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 달려야죠. 이 끊어진 철도를 복구해서 경원선도 개통됩니다. 이러한 통일 정책은요, 노무현 정부에서 또 그대로 계승이 되죠. 그리고 남북 정상이 또 만납니다. 그리고 도출해낸 14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더 구체적이고 확대하자라는 합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 이 장면 보세요. 이야, 진짜 남북 정상이 서로 이 남과 북을 오고 가는 이 장면,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세계를 감동시켰죠. 이 남북의 두 정상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7.4 남북 공동성명의 자주, 그리고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7.4 남북 공동성명의 평화,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바로 또 민족 대단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남북 관계의 실질적 진전, 이것이 바로 판문점 선언에 의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판문점 선언 직후 제일 먼저 통일된 게 있어요. 바로 시간.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 마음껏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휴전선 철조망에 막혀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길.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통일하면 통일 비용부터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통일되면 내가 손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세금을 내긴 내야 되겠죠. 지금 이미 엄청난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담 비용이라는 거예요.
남북이 협력을 이뤄낸다면요, 머지않아 이 부산에서, 서울에서 평양을 지나 유럽까지 와우! 철도가 연결될 겁니다. 물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으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겁니다. 여러분들, 통일은요, 결코 손해보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을 그으면 그 선은 길이 될 것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길을 반드시 열었으면 합니다. 하나된 조국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꼭 남겨줍시다. 수줍게 한번 외쳐봅니다.